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3를 작년도 말에 양산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쟁사 대비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정도 앞서서 이제 제품을 출시한 덕을 현재 AI 어떤 열풍과 더불어서 톡톡히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 측면에서 보자면 HBM은 일반 D램 대비해서 가격이 8배에서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동사가 일찌감치 이쪽에 주목을 하고 투자를 하고 제품을 생산한 것은 동사의 실적 개선에 많은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D램 업계는 아직까지는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특화된 HBM 같은 반도체에 투자를 해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실적은 올해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폭이 좀 클 것으로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이제 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9월하고 올해 5월에 걸쳐서 이제 바닥 신호인 영머리 어깨형이라고 그러죠. 이제 산 모양, 그러니까 헤드앤숄더형을 뒤집어 놓은 그런 모습인데 이후에 이제 큰 폭의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양봉이 이제 이 국면에서 긴 게 이제 2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승세로 전환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후에 좀 상승을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일봉을 보시면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상승 흐름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기간 조정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현 가격대에서 보면 주로 이제 걸리는 가격대가 2021년 12월하고 2022년 2월의 고점 수준이 13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걸리는 가격대가 이제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13만 4천 원 정도가 주요 저항선이 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박스권이 한 11만 원 에서부터 12만 9천 원까지에 걸쳐서 이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점은 여기서 가격 조정이 급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한 11만 원대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역시 이제 굳이 이제 저항선을 따져본다면 1차적인 매도 가격대는 이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12만 9천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차 저항선은 앞서 말씀드린 한 13만 4천 원 정도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TSV 이제 TC 본도 매출이 이제 계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약점으로 여겨졌던 열적 특성 부분이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AI 수요 확대의 낙수 효과가 이제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이 같은 경우 좀 업계 내에서 좀 재평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2017년부터 TC 본도를 이제 꾸준히 납품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이닉스의 HBM 캐파 확대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되면서 매출이 좀 확인될 경우에 이보다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애널들이 목표한 가격대, 최근 나온 보고서의 타겟 프라이스라고 그러죠. 그걸 전부 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거 감안한다면 한편으로 이제 과열된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술주들이 겪어야 될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를 이제 성장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주가가 일단 좀 본질 가치보다 상당히 좀 과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ER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비싸다고 느껴지고 있지만, 일단 동사의 성장성에 그리고 AI 반도체 어떤 시장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다소 과대평가될 때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동사 주가에 이제 볼린저 밴드를 씌웠을 때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일간 차트인데요.
특히 이제 올해 급등했으니까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보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강하게 뚫는 양봉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이제 한 단계 좀 레벨업 되면서 계단식 상승을 불러왔었고요. 지난 금요일 날도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죠. 양봉이 굉장히 좀 길게 나타나면서 뚫었는데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또 주가가 레벨업 때는 어떤 기폭제가 됐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또 금요일 이전에는 주가가 한 달여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지금 뚫고 다시 움직였기 때문에 주가가 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수급이 그래도 좀 양호한 상황이죠. 제가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가세를 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상승 N자형입니다. 그래서 상승 N자형으로 봤을 때 일단 테크니컬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한 7만 원에서 7만 2천 원까지도 좀 오를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건 서버 혹은 AI 가속기를 생산하는 북미, 그다음에 유럽 다수의 고객사들에게 MLB를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다층 메인보드 기판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장비용 비용이 이제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서버라든지 스위치, AI 가속기 수요가 이제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동사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패키징 기판만 만드는 기업들하고 이제 차별되는 점이 바로 이러한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늘려가느냐가 추후 주가 움직임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거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가 이제 분류가 이제 AI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장기 차트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2000년에서 2021년까지는 그냥 뭐 5,000원 전후로 움직이던 그냥 중소형주였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환골탈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려면 크게 두 가지예요. 회사의 내용이 이제 완전히 바뀌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산업이 큰 변화를 겪으면서 그 변화 자체가 회사에 큰 기회가 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가에 보시면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호흡 조절, 특히 이제 뭐 차익 매물도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호흡 조절은 좀 피할 수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동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올랐지만 또 주가도 많이 빠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지금 다시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저점 매수를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스권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제 크게 보는 박스권이 있고 조금 이제 좁게 보는 박스권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또 주가는 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사가 뭐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다시 리바운딩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뭐 가격으로 봤을 때 전저점,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내려가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 장중 저점을 이용해서 매수하신다면 특히 이제 35,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된다면 좀 적절해 보입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거래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좀 우상향하면서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렇단 얘기는 이제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을 지나치게 싸게 사겠다는 것보다 요 가격대면은 대충 이제 좀 장중에 좀 흔들리거나 상승 후 다음날 뭐 조정을 보일 때 뭐 매수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